자, 이번에는 여기 분홍색에 있는 거,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등기부 등본에 권리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하지 않았는데 왜 권리로 인정을 해줄까요? 얘네들도요, 공시해요. 얘네들도 공시합니다. 그게 등기부 등본이 아닐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리 중에 임차권은 저희가 2주차 때 배울 거고, 여기 보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있죠. 빨간색이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여기 공사를 해달래. 그 업자가 공사를 해줬어요. 그럼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나한테 뭐 줘야 돼요? 공사 비용을 지불해줘야 돼요. 근데 완료가 됐는데 공사 비용을 지불 안 해줘. 그러면 건설업자는 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공사한 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걸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유치권. 근데 이런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아도 인정해줘요. 자, 분묘기지권은 어떤 거예요? 분묘기지권. 예, 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을 토지에 묘가 있는 거예요. 묘.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내가 만약 다른 사람 토지에 내 몰래 분묘를 세웠어. 근데 토지 소유자한테 안 들켰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 토지에 계속 내 분묘를 존속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물건 낙찰받잖아요. 분묘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일단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내 소유의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 설정하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하지 않았어도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로 정해질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건물은 남의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하지 않아도 계속 존재시킬 수 있어요. 토지가 건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얘가 이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특수물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특수물건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수물건 권리자들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의 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를 공시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등기부 등본에 권리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하지 않았는데 왜 권리로 인정을 해줄까요? 얘네들은? 얘네들도요, 공시해요. 얘네들도 공시합니다. 그게 등기부 등본이 아닐 뿐이에요. 얘네들은 현장에서 공시해요. 현장에서. 자,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숙박시설이에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숙박시설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치권 여지 있음, 안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3,355만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되어 있죠. 유치권이 권리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시예요. 근데 유치권의 공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돌아다니시다가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팜플렛 카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공시예요. 유치권을 현장에서 공시하는 거야. 그럼 팜플렛 카드라든지 아니면 시간장치를 한다든지 그 직원을 거기서 이제 시간장치 해놓고 이제 관리하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게 유치권의 공시 방법이에요. 유치권은 현장에서 공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유치권자가 이렇게 법원에 나 유치권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아니에요. 신고 안 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순위 상관이 없어요? 네? 순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등기부에 있으면 권리의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 얘는 등기부에 없으니까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유치권 성립 여부 있어. 불분명해. 너네들 알아서 판단해. 낙찰받으면 유치권자는 너네들이 알아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유치권이 없다라고 별도로 소송을 해.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이게 유치권의 점유 공시 방법이에요. 공시 방법. 보면 매각물건에 있어서 보통 유치권자가 권리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줘요. 근데 유치권은 이런 권리 신고 안 해도 돼요. 경매 진행됐을 때. 유치권 성립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공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공사업자 입장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대부분 신고하긴 해요, 법원에. 자,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아요. 근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시예요, 공시.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분봉의 형태가 명확할 것. 누가 보더라도 분봉의 형태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갔는데 요래요. 이거는 그 설사 이게 분묘라고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 안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농지물건이에요, 농지물건. 뭐 지분으로 나온 거고요.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이래요. 지금 보니까 분봉이 있죠. 자, 뭐냐면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 현장에 갔는데 분봉이 있어.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내가 낙찰받아도 분묘를 이전하지 못해요. 아니면 분묘기지권을 협상을 해서 돈 주고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토지가 있어요. 전체 토지가 있는데 분묘가 구석탱이에 있어. 여기 버리면 돼요. 근데 가운데 있어. 이거는 내가 따져봐야겠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고요. 위에 분봉이 있는데 지분만 나온 거예요. 지분만. 전체가 1000평 정도 됐는데 한 100평 정도만 나온 거야. 지분으로. 그 분묘 지분 물건만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가정묘, 종중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종중묘인데 종중묘면 이게 막 이렇게 친척들끼리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얘가 카드값을 안 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낙찰받는 거죠.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분권자한테 팔아먹어요. 내가 낙찰받아서 지분권자가 되면 이 토지 전체를 경매로 넣어버릴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우리 종중묘잖아. 부모님 모시고 있는 땅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웃돈 주더라도 나한테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분봉이 이렇게 돈을 좀 그러니까 그 분봉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토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분묘 지분 물건 공략하는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어쨌든 공부는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분묘기지권이라 되어 있고 주의사항에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함,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 법원에서 써준 거거든요. 법원은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그리고 매각물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요. 연고자 위상의 분묘가 소지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성립 불분명함.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죠. 판단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각자가 판단해서 네네, 그쵸. 끝까지 안 나타나면 이제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신문에 공고하고 비용 들어가고 뭐 이제 시간 흐르면 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자, 이런 것들도 분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 지분으로 나왔어. 이런 것들은 못 팔아먹어요. 방치된 거니까.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내가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지 않아도 이 토지 위에 내 건물을 종속시킬 수 있는 권리거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시예요. 얘는 현장에서 공시가 돼요. 누가 보더라도 건물이 이미 명확할 것.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딱 현장에 갔더니 위에 건물이 있네?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근데 낙찰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겠죠.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내 토지 위에 계속 종속할 수 있어? 이걸 따져보는 게 법정지상권 분석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을 법지권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법지권. 근데 법지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있어요.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이분들이 분석하는 건 이분들이 돈이 있나 없나를 봐요. 이분들의 자식이 있나 없나를 봐요. 이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야. 소장 날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낙찰 받았어요. 노부부들의 자식이 5명이 있어. 다들 조금씩 잘 살아. 근데 낙찰 받아서 내가 소장 날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갈까요? 며느리들이.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토지 낙찰 받았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소송 진행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죠. 건물 철거하게 되면 부모님들 나와야 돼, 일단. 여기서, 그죠? 그러면 아들 중에 누군가가 모셔야 되잖아요. 누가 며느리들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토지 낙찰받은 사람한테 웃돈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예, 평생 여기서 행복하게 거주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도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보니까 매각 물건이 토지만 매각이래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래요. 아, 내가 낙찰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오는데 위에 건물이 있나 봐요. 그럼 그때 따져봐야 되는 게 뭐다?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건물이 이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매각 물권명세서에 기재된 것들을 이렇게 기재해 준 거거든요. 본권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의 건물 소지하며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매각 물권명세서에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경매정보회사에서. 예. 본권 지상의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의 건물 소지하며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게 매각 물권명세서는 법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품질 보증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유형을 피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좋은 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 깔끔한 거예요. 근데 뭔가 문구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 두 분한테서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종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 머리가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입찰을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파트 물건을 봤어요. 경매물건 나왔는데 배운 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상 문제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권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물건을 보면서 이거 혹시 보이지 않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입찰을 못 들어왔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치로 소유권 취득하고 명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안방을 열었더니 분봉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멍청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남고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저희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들은 돈이 목적인 권리, 즉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야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리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돈이 목적인 권리는 여기 저당 근저당, 질권, 이건 한 몸이죠. 한 몸. 그리고 담보가등기, 가등기 중에서 담보가등기로 판명된 거, 그리고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고 공증받으면 바로 경매기입등기 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기입등기가 배당받는 순서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도 돈 받는 권리예요.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돈 받는 권리예요. 그 전세권은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세모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권리들은 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권리들이에요. 나머지들은. 이거 이외의 나머지들은.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그래서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1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10분만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